밝힐 수 없는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? 그렇게 얘기 드는 거죠. 자,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가 현재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. 탄핵 소추위원들은 박 대통령이 좀 출석을 해야 된다,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. 물론 반대로 피청구인 측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무슨 소리냐, 출석 없어도 된다. 뭐 이런 지금 맞대결 국면인데요. 왜 박 대통령이 꼭 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? 일단은 지금 박 대통령, 저희가 이 얘기를 맨 처음 하게 된 것은 대통령 측에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답변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.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한 번도 갖지 못했다. 맞아요. 그리고 막연한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탄핵소추하면 되냐. 증거도 없이 탄핵소추하냐. 맞아요. 이런 취지로 답변서를 냈어요. 맞아요. 예. 네,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드릴 테니 헌법재판소 그 현장에 나오셔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. 오히려 대통령에게 기회를 드리는 차원이었네요. 예, 기회도 드리고 또 재판부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 네.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. 그래서 재판부도 어쨌든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결정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출석해서 내가 뭐가 억울하다.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고려해달라. 네. 뭐 소위 이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최후 진술이라고도 하잖아요. 네네. 그런 등등 그런 것들을 뭐 좀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.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국민들의 알 권리나 등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직접 그 재판 심판장에 불러서 그 본인을 신문하는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, 재판부가. 그런 절차를 거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대통령 대리인 측은 뭐 굳이 그런 절차 없어도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.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럼 어떤 결정을 할 거냐?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수사 기록이나 다른 증인 신문 다 해보고 그런 걸로도 충분히 사실관계 입증이 다 가능하다고 하면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 부를 수밖에 없고요. 그런데 만약에 특검에 대통령이 불려가서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그 진술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제 그 진술 기록을 헌법재판소에다 내게 되면 특검에서 물어봐가지고 작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 신문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특검에서 대통령 신문을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는 탄핵 재판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본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에게 발언, 진술의 기회 그리고 왜냐하면 답변서에서 뭐 한 번도 국민들에게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니 근데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에요. 왜냐하면 검찰이 3번이나 나오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안 나가셨잖아요. 근데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? 아니 본인은 대통령은 저기 청와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 되는 거고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답하면 다 되는 거예요.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고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그러니까요. 그래 놓고 또 이제 그 소추위원들이 나오시라 했더니 뭘 또 나가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참 이게 국민들이 보기 요 대목이 어쩌면 좀 이게 한편에 그 코미디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. 자, 엊그제 이제 국정조사 현장 방문 조사가 있었어요. 그 정호성 전 비서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피곤해 보였고 여느 때와 달리 일정이 없었으며 관저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다. 왜냐하면 사생활이므로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게 정 전 비서관 말을 들어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뭔가 일이 있었다.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그 헌법재판소는 그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요 당일 행적을 남김없이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. 그죠? 그런데 어제 피청구인 측은 밝히지 않았어요.
예.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, 우선? 저는 밝히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요? 왜 그렇게 보십니까? 네. 지금까지 그렇게 국민들이 밝히라고 했는데 2년간 못 밝혔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밝힙니까? 본인이 밝힐 수 있었으면 벌써 밝혔죠. 밝힐 수 없는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? 그렇게 얘기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상황을 그대로 예. 솔직하게 얘기하게 될 경우에 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못한 거죠. 뭐 그동안 2년간 이거를 밝히라고 얼마나 많은 언론과 국회와 유가족과 많은 국민들이 원했습니까? 그러나 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재판부도 궁금한 거예요. 네. 재판부도 네, 헌재도 예. 헌재도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박 대통령 쪽에서는 그렇게 하겠죠. 7시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보고받은 거, 그다음에 보고 지시한 거 이런 거 위주로 아마 할 겁니다. 대통령이 뭐 유선 보고 받았다 뭐 이런 거요? 그런 거죠. 그러니까 특히 보고서 올라오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이 뭐를 하든지 간에 보고서는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보고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. 네. 그다음에 뭐 중간에 뭐 전화 통화했다, 누구랑 전화 통화했다. 뭐 그런 거야 관저에 있건 사저에 있건 뭐 어디에 있건 간에 전화는 또 받을 수 있는 거고. 네. 잠깐 뭐 지시도 할 수도 있는 거고. 네. 그런 거죠.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명쾌하게 대통령이 밝히기는 참 곤란한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곤란한 무슨 사정이 있다. 밝힐 수 없는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말 못할 지금 정우성 비서관도 네. 예를 들면 그날 일정이 없었는데 그러면 누가 함께 있었는지는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. 이 말은 뭡니까? 어떻게 보세요? 뭐 밝힐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를 그대로 얘기했을 경우에 네. 뭐 좀 곤란한 입장 곤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대중에게 말 못할 뭔가의 사연이 있다. 사생활.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그 시간에 관저에 원래는 집무실에 있어야 되는데 네, 그렇죠. 평일이에요, 평일. 않고 예. 관저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뭐 좀 일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. 네.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워낙 관저에 자주 있으니까 네. 뭐 관저에 있으면서도 일은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뭐 관저에 있으면 일을 아예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본인 이 캐릭터상 네. 뭐 저희가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날은 관저에서 뭘 했고 누구랑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맞죠.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. 피청구인 측의 주장입니다. 법정에 출석을 안 하는 대신에 세월호 7시간 명쾌하게 밝히겠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이 발언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보십니까?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. 7시간을 청와대 측에서는 명쾌하게 밝혔다라고 얘기하면서 낼 거예요. 네. 이 정도면 충분히 밝혔었다. 그러나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죠. 그러니까 이미 뭐 그쪽에서 뭐를 낼지 저희가 이제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네. 제가 볼 때는 명쾌하게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. 그렇군요. 예.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던 이른바 그 보고 기록 같은 거를 내놓은 것 이상의 새로운 사실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밝힐 가능성은 없다. 왜냐하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. 네. 예. 밝힐 수 없으므로. 예. 뭐 그런 건가요? 뭐 좀 기대해 보죠, 뭐. 네. 이건 언제까지 밝히겠다는 겁니까? 그러면 기일은 언제까지예요? 뭐 다음 기일이 지금 30일 날 오후 2시니까요. 제 네. 3차 변론 준비 기일이. 네.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뭐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최소한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번 주 금요일 30일에는 뭔가 나와야 된다. 이거 비슷한 게 나오면 또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. 그 이튿날 바로 또 촛불 집회인데. 그게 이제 어떻든지 간에 뭐 재판부에 제출이 되면 네. 이제 그게 공개가 되는 것이고 또 공개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이고
하는 것이죠. 그렇군요.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 보는 수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최순실 씨의 경우에 어느 것 하나 인정하는 게 없고, 심지어 그의 딸인 정유라 씨의 그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네. 답변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.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한 번도 갖지 못했다. 맞아요. 그리고 막연한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탄핵소추하면 되냐. 증거도 없이 탄핵소추하냐. 맞아요. 이런 취지로 답변서를 냈어요. 맞아요. 예. 네,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드릴 테니 네. 헌법재판소 그 현장에 나오셔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. 오히려 대통령에게 기회를 드리는 차원이었네요. 예, 기회도 드리고 네. 또 재판부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 네.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. 그래서 재판부도 어쨌든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결정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출석해서 내가 뭐가 억울하다.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고려해달라. 네. 뭐 소위 이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최후 진술이라고도 하잖아요. 네네. 그런 등등 그런 것들을 뭐 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국민들의 알 권리나 등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. 대통령을 직접 그 재판 심판장에 불러서 네. 그 본인을 신문하는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, 재판부가. 네. 그런 절차를 거쳐달라 이렇게 기록을 헌법재판소에다 내게 되면 네. 특검에서 물어봐가지고 작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. 본인 신문은 안 해도 되는데 네. 만약에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특검에서 대통령 신문을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네. 불가피하게 저는 탄핵 재판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본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에게 발언, 진술의 기회. 그리고 왜냐하면 답변서에서 뭐 한 번도 국민들에게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니. 근데 이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에요. 왜냐하면 검찰이 3번이나 나오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안 나가셨잖아요. 근데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? 네? 아니 본인은 대통령은 저기 청와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 밝힐 수 없는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? 그렇게 얘기 드는 거죠. 자,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가 현재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. 탄핵 소추위원들은 박 대통령이 좀 출석을 해야 된다,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. 물론 반대로 피청구인 측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무슨 소리냐, 출석 없어도 된다. 뭐 이런 지금 맞대결 국면인데요. 왜 박 대통령이 꼭 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? 일단은 지금 박 대통령 저희가 이 얘기를 맨 처음 하게 된 것은 대통령 측에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의결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대통령 대리인 측은 뭐 굳이 그런 절차 없어도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.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럼 어떤 결정을 할 거냐?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수사 기록이나 다른 증인 신문 다 해보고 그런 걸로도 충분히 사실관계 입증이 다 가능하다고 하면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본인 부를 수밖에 없고요. 그런데 만약에 특검에 대통령이 불려가서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그 진술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제 그 진술